봅시다. 네, 반비례 뭐부터 볼까요? 그 반비례 그래프 그 유형 3 같은 거 뭐 혹시 정리를 어디서 들은 게 없겠지? 그래. 약간 이런 거야. 정비례 그래프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A 값에 따른 변화예요. A 값. 한마디로 그 y는 ax 할 때 그 a 있지? 앞에 붙는 계수. 그거에 따라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에서 저 a는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는데, 기울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겠어? 그치, 기울어진 정도야.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경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a 값이 이제 양수 0보다 큰 경우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a가 0일 때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요 x축과 같이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 음수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밑으로 가라앉는 요 형태가 될 거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a가 0을 기점으로 양수면 그래프가 올라가고 음수면 내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반비례에도 똑같이 있을 거란 말이야. 반비례 그래프에서도 요 a 값에 따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냐라는 말이지. 나랑 개념 수업을 했던 게 아니니까 내가 해준 적이 없을 거라. 혹시 알고 있느냐? 라는 얘기인데 모르겠죠? 알 수도 있고. 자,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은 일단은 a가 0보다 클 때 어느 사분면에 그려지는지는 알아요? a가 0보다 클 때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a 여기에서 4분면 1, 2, 3, 4인데 1, 3, 4분면 그려지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1, 3, 4분면에. 자, 근데 a 값이 양수면 1, 3, 4분면이 존재하는데 a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 양수일 때 양수여도 a가 뭐 1일 수 있고 또 뭐 3일 수도 있고 뭐 10일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양수 중에서 a가 점점 커지면 이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바뀔까요? 얘처럼 이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될 것 같니? 한번 본인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시죠. 요 값이 커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뭐 예를 일단 몇 개 들어볼까? y는 x분의 1 그래프와 y는 x분의 10 그래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그래프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자, 여기 y는 x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가 x가 1일 때 y 값이 1이라는 소리겠지? 그치? 근데 y가 x분의 1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1일 때 10까지 가서 요 점이 찍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y가 10일 때 x가 1일 거라서 또 여기에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마디로 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일이 생겨? 요 그래프가 바깥으로 밀려나. 그럼 요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요 값이 가운데로 점점 몰리겠지. 점점 더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 겁니다. 이해돼요? 같은 양수일 때 요런 변화가 있다. 그래서 유형 3번에 지금 보면 3-2에 저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찾으라고 돼 있잖아. 저거 찾을 때 요걸 알고 있어야 수월하다 요 얘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알고 있으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다 이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또 2사분면이랑 이렇게 4사분면에 그려질 건데, 여기에서도 뭐야? 음수 쪽으로, 그러니까 절대값이 A가 여긴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얘가 바깥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또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쪽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아진다 커진다라는 개념 하면은 음수가 쓸 때 헷갈리니까 그러지 말고, A 값이 0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지면 점점 안으로 몰린다 이거고, 0에서 양수든 음수든 0에서 멀어지면 뭐야? 얘네도 0에서 원점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간다 요 얘기야. 이해하겠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자, 그러면 이제 3-2번에 그래서 봐보면 A, B, C, D의 그래프와 보기의 관계식을 바르게 짝지은 거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약간 저 D랑 E 비교해 봤을 때 거기서 D랑 E 그래프 봤을 때 D가 원점에서 더 멀잖아. 그치? 그러면 D가 A가 양수면서 값이 더 큰 거겠지. 그치? 그래서 D랑 E가 될 수 있는 애가 보기에서 보면 일단 반비례 함수 중에서 A 값이 양수인 녀석이니까 기억 아니면 리을인데, 원점에서 더 먼 녀석이 기억일 거 아니야. 그게 곧 D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된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반비례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 질문은 유형 4인가요? 10이요. 저 유형 4? 어디? 6? 6? 반비례 그 위에 거 아니면 밑에 거? 위에 거.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가 있고, 거기에서 x축으로 내린 선분이 x축과 만나는 점이 a다. 넓이가 4일 때 관계식을 구해라. 그 반비례 함수를 이렇게 쓰긴 하는데, 내가 반비례 함수 할 때 또 뭐 알려줬어? 요거다라고 하긴 하지만 얘를 다시 써보면 x와 y의 곱이 얼마다 라고 했고, x와 y의 곱이라고 하면 이 x좌표, 이때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 이 곱이 뭐 나온다 그랬지? 사각형의 넓이 나온다 그랬죠? 사각형의 넓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양수 쪽만 그릴게요. 다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점을 하나 잡았어. 내가 여기에다가 x, y로 할까? x, y라고 점을 잡았어. 그렇다라는 말은 뭐야? 이때의 x좌표 여기가 x라는 소리고, 그치? 그때 y좌표 여기까지의 길이가 y다 라는 거죠. 그래서 x랑 y를 곱했다는 건 뭐야? 요거의 넓이란 말이야. 이게 x, y가 되겠지. 그치? 그게 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야. 근데 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 사각형이 아니라 뭐? 요 삼각형의 넓이가 4다라고 했으니까 사각형 넓이는 얼마겠어? 8이지. 그럼 뭐야? x, y 곱한 게 이 함수에서 x, y의 곱은 8이었다라는 소리고, 이거를 반비례 관계식으로 쓰면 y는 x분의 8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응? 왜? 잘 구했는데. 어. 갑자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아직 반비례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거나 하지 않잖아. 그래서 XY의 곱이 항상 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리고 그 넓이는 어때? 일정하다까지 내가 얘기했지. 얘를 요렇게 보내서 넓이를 구해도 8일 거라고. 그치? 그게 만족되는 점들인 거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다. 그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 10. 요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직 그 1차 함수를 안 한 시점에서 이걸 찍었으니까 지워도 되겠지? 근데 찍으면 뭐야? 안 보잖아. 혹시 어디 봤는데 또? 내가 오늘 또 한번 봤거든, 통계를. 야, 이라크가 왜 10%가 잡히냐? 누가 보는 거야? 이라크에서는 왜 보는 거야? 이라크에서 그 알고리즘이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이라크에서는 왜 보냐고.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이라크 수학 선생님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왜 통계에 이라크가 잡히냐고. 내가 대만까진 이해하겠어. 대만, 베트남? 아, 오케이. 애초에 거기에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 동남아 쪽은. 그러니까 한국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오케이. 거기까지는, 납득 가능. 이라크는 뭐야, 대체?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알고리즘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한국인 천명 유튜버가 왜 이라크 알고리즘? 나도 모르겠어. 심지어 내가 영상 제목도 있잖아. 뭐 그냥 그렇게 달잖아. 무슨 반, 무슨 교재, 몇 월 며칠 그렇게 적는 게 다잖아. 알고리즘이 글로 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알 수 없어.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선생님들도 영상 찍나요? 찍으시는데 나처럼 공개는 안 해놓죠. 나도 공개를 원래 안 했어. 일부 공개해 놓은 다음에 링크 주소 그럼 보내준 사람만 볼 수 있거든. 그렇게 보내줬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너네들 막혀 있는 애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링크를 보내주잖아. 그러면 유튜브 들어갔을 때 못 보는 애들이 꽤 많아. 그 계정이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막혀 있는 키즈? 그 돼 있는 애들이 못 보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그냥 공개로 다 바꿔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쓰기 귀찮아서 그냥 올려줄게, 다. 그냥 봐. 그래서 그냥 공개로 돌린 거였는데, 정작 보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고, 이라크 사람들이 보고 앉아있고, 왜 보는지도 모르겠고, 알아는 듣나? 유튜브 해석 아래 있으니까. 이거 뭐 자동 자막이 나오긴 한데, 이 한국 수학 용어를 자동 자막이 번역을 잘 할까는 모르겠는데. 자, 점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나한테 점 B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이 C랍니다. 네. 점 B, 이거 말이 조금 그렇다. 점 B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맞는 말이. 점 B랑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C. 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은 어디로 갔다는 거야?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지. 그치? X축에 대해서 대칭은 가로의 대칭이니까 위아래로 접는 거니까 Y부호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1,1이다 라는 소리고. 자, 요렇게 점 3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Y는 MX라는 그래프가 선분 AC랑 만나기 위한 M값의 범위. 잘못 그렸네, 그래프. 자, A점을 찍어볼까요? 요쯤에다 할까? 자, 마이너스 2,2 요쯤에 찍읍시다. 여기가 A다 라고 하고, C가 1,1이래요. C가 여기다 라고 하면 요 AC라는 요 선분 있을 거고, 이 선분 AC와 만나기 위한 Y는 MX 라고 하는 녀석의 기울기 M 범위를 구해라잖아.
만난다잖아요. 선분과 만난다. 그럼 뭐 이 안에서 직선이 지나야지 만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까지? 요 mx라는 녀석은 0,0을 지나죠. 항상 원점. 우리 정비례는 원점 지나는 것만 하니까.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는 애가 있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를 지나면서 요렇게 지나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만나는 거니까, 그지? 다 만나는 거니까 요 때보다 기울기가 어때야 돼? 이거 어때야 될까? 기울기가 이게 올라가고 요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지. 근데 기울기를 따질 때 우리는 이제 요 안에서 이제 기울기를 따질 거란 말이에요. 이 오른쪽 부분에서 따지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때야 돼? 얘는 더 내려가야 돼. 그치? 그리고 얘는 더 올라가야 되고. 그죠? 그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1,1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2니까 이제 얘가 지난다라고 하면 1,1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1이 m 곱하기 1이다 라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m이 1일 거고 요때 기울기가 m이 1 맞죠? 그 다음에 요때 기울기 m을 이제 구할 건데 요 mx가 마이너스 2,1을 지나니까 2는 m 곱하기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때 m이 마이너스 1일 거고 아 그럼 요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니까 안 만나지. 그럼 얘 입장에선 뭐야? 더 내려가 줘야 될 거야. 맞니? 그리고 얘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돼? 더 올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 아래쪽에서는 m이 마이너스 1일 때 만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될 거고 같거나 작아야 될 거고 맞죠? 위에 있을 때는 뭐야? 아 m이 1보다 같거나 크면 되겠지. 맞니? 네, 요 구간에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 봐봐 기울기가 요거는 맞거든? 근데 얘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 한없이 가까이는 갔어. 근데 얘가 이걸 Y축을 딸깍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한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얘가 가까이 갈 수는 있는데 기울기라는 게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 얘가 이걸 딸깍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지? 마찬가지로 얘도 내려갈 거야. 내려가면서 얘가 이렇게 쭉 와서 붙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 한없이 이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걸 딸깍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봤자 여기 한없이 가까이 갈 뿐이지 이게 넘어가진 않아. 그 다음 이쪽도 계속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계속 커질 수는 있는데 무한대로 한없이 커져도 여기 가까이 갈 뿐이지 딸깍하고 넘어가진 않는다고. 그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경계선인 겁니다. 기울기에 있어서 경계선. 요거는 못 넘어간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요게 mx인 이상 여기 이 점이랑은 만날 수 없지. 그치? 그런 것도 좀 같이 봐두면 좋겠다. 그 밑에 것도 봐야 되나? 10-2번. 자, 10-2번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니까. 자, 두 점 A, A가 2,4고요. 그 다음에 B가 7,2라고 합니다. 자, 요 두 점을 잇는 선분 A, B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AX. 아까 그 M이라고 하는 게 A로 바뀐 게 다네요.
근데 얘가 저 선분과 만나기 위한 A값의 범위. 이거는 아까 저거보다 좀 더 간단한 거. 자, 이렇게 있을 때 2,4 이렇게 있고 A 그 다음에 7,2 이렇게 B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요 선분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원점 지나는 요 직선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능한데 그럼 여기 y는 ax라고 했을 때 a가 뭐야? 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둘 다 양수범위니까 어떻게 하면 돼? a가 요 점 지날 때 a 값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요 점 지날 때 a 값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a 값을 구해주면 2,4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때 요 a를 지날 때의 a 값은 4는 2a라서 a가 2가 될 거고 요 때는 2는 7a가 될 테니까 a가 7분의 2일 겁니다. 자, 그래서 뭐야? a가 7분의 2 이거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 여기 a가 2인 이거보다는 작아야 될 거지? 그쵸? 그러면 요거 부등호로 써보면 2보다는 작아야 되고 같거나 작아야 되고 뭐라 그랬어? 만나는 거니까 지나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7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을까요? 그거 그림까지는 잘 그렸는데 그리고 또 있을까요? 그럼 반비례 끝이야? 네. 시험은 목요일날 볼게요. 여기까지. 네, 준비 잘. 좌표 평면부터 네, 반비례까지. 여기서 했던 거 정도만 어차피 이 안에서 또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했던 거 정도만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 쏟을 뻔. 안 가져왔다. 얘 한 표. 우리 이거 다각형까지는 했지? 원부채꼴까지도 하지 않았어? 와, 근데 되게 옛날 같다. 되게 옛날. 입체도형부터 하면 되지 않아? 네. 그지? 왜 아파? 할게. 왜 이렇게 옛날 같지? 초록색이니까 이게 딱 표시를 찾고. 한 달 전에 한 거긴 한데 되게 옛날 같네. 되게 오래. 시험에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블루 마무리까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몇분 남았어요? 이제 블루 이거 마지막 거 보고 나면 그린 2번 남았지? 그린 입체도형하고 뒤에 이제 통계 상대도수 그거 하고 2번 남았지. 자, 피부과 간다는 데는 어떻게 하세요? 응?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그거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 우리 기다릴 여유는 없어. 한 번에 3명이나 피부과를. 아니, 다 피부과는 아니고
자, 저 어떻게 하나요? 그걸 안 가지고 개념 한 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네. 이거 봐야지 뭐. 노트는 있니? 노트요?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일단 70. 노트도 없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 만들겠네. 자, 입체 도형 할 겁니다. 입체 도형 오늘 어디까지 나왔나요? 할 수 있는 만큼이요. 최선을 다해서. 자, 그 평면 도형부터 다시 얘기를 하자. 그래, 입체랑 평면을 같이 써놓고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믿지 않기로 했어. 믿지 않고 그냥.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다시 하기로 했어. 이게 믿을 게 못되더라고. 자, 평면 도형을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할 게 이제 입체 도형인데 평면 도형부터 정리를 좀 하면, 자, 이제 뭐 거창한 얘기들은 이제 안 할게요. 첫 번째, 다각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다각형.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우리 뭐예요? 다각형 하고 나서 평면 도형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다각형이랑 뭐 했어?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각형이랑 원 했지, 원. 알고 있었는데. 자, 이게 구분되는 이유가 뭐라 했었을까, 내가? 이 아니었을 텐데. 다각형의 정의가 뭐야? 각이 많은 뭐야? 세 뭐 있었어요? 다각형의 정의. 아, 다각형. 중요한 거, 원하고 다각형의 차이가 있잖아. 아니야. 다각형의 정의. 이거. 무조건 다각형에서 필요한 게 뭐야? 각만 있으면 돼? 여러 개의 성분. 닫혀 있어요. 선분이 있어야지, 선분.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선분이 있으니까 각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선분으로 둘러싸인입니다. 둘러싸였다는 것 자체가 닫혀 있다라는 소리고, 선분이 키워드란 말이야. 다각형에서는. 그럼 원과 다각형을 구분짓는 이유가 뭐예요? 원에는 선분이 없어요. 왜? 선분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봐. 도형의 기본 요소 뭐 있어? 성분, 평면. 여기 봐, 믿으면 안 된다니까. 어? 선. 도형의 점, 선. 선, 면. 그럼 그 선이라고 하는 거 중에 우리가 뭐 배웠어? 직선, 그리고 반직선, 그리고 곡선. 선분. 곡선을 내가 언제 가르쳤어? 그래서 좌표 때문에. 내가 곡선을 언제 가르쳤어?
그죠? 곡선이라는 거 가르친 적 없어요. 가설form에 나오지 않나? 직선을 제외한 게 곡선이겠지. 아무튼 반직선도 그렇고 선분도 그렇고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직선에서 나오는 거죠. 직선을 자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분이 뭐라고? 직선의 일부기 때문에 얘는 뭐야? 고등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휘어지면 안 된다고요. 선분이라는 것 자체가 고등선이지 휘어진 선이 아니라고. 직선의 일부이기 때문에 끊겨 있어도 안 되고 꺾여 있어도 안 되고. 맞지? 이렇게 꺾인 거를 선분이라고 하나? 아니라고. 꺾여 있으면 나눠서 불러야겠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선분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선분 하나, 이렇게. 그죠? 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선분에서. 그래서 고등선이 있어야지 된다. 근데 원 같은 경우에는 고등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에 선분이 없다입니다. 맞죠? 요게 그 둘을 가르는 큰 요소였고, 이거의 확장판으로, 이게 이제 2차원 얘기였으면 이거의 확장판 3차원으로 입체도형을 가는 거잖아? 자, 입체도형도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다면체입니다. 다면체. 다각형이라고 하자. 아니, 다면체. 그렇지, 다면체. 다면체가 있고, 두 번째로는 회전체가 있어. 회전체. 자, 요렇게 크게 두 파트입니다. 자, 다면체를 부르는 기준은 뭐냐면, 다면체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다각형. 키워드가 여기가 다각형입니다. 다각형. 그러면 다각형은 뭐만? 얘가 다각형이잖아. 원이 들어있으면 그러면 다면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러면 원기둥이라고 하는 애는 다면체일까 아닐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구분 기준이, 카테고리가 좀 알겠어요? 각져 있는 게 다각형이고 그 각져 있는 애들로 만든 게 다면체야. 이렇게. 그치? 이게 다 다면체지. 하나 어디 갔어? 여기 숨어 있구나. 네. 그래서 곡선이 끼어 있으면 그걸 다면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예. 예를 들어 원기둥을 반 자르면 여기는 딱 직사각형의 단면이 나오는데 여긴 또 휘어 있잖아. 이거는 다면체 아니야? 네, 섞여 있는 것도 다면체가 아니에요. 뭔 소린지 알겠지?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게 다면체다. 그럼 이제 회전체는 뭐야? 회전을 시킨 거야. 회전을 시키다 보니까 어때, 모양이? 원이 쌓여 있는 듯한 모양새로 나옵니다. 원뿔, 원기둥, 원뿔대 등등 다 뭐야? 이렇게 돌려서 만들었으니까 이 모양새가 어때? 좀 전반적으로 둥근 형태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각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렸는데 봐봐, 너가 막 뭐 쥐불놀이 요새 모르지? 뭔지는 알아요? 뭐 책 같은 데서 본 적 있지 않아? 이렇게 돌리는 거? 자, 봐봐. 그럼 그걸 돌리는데, 야, 이걸 네모나게 돌려봐 하면 돌릴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돌릴 거야? 너 네모나게 돌려봐 하면 이렇게 돌릴 때 네모나게 돌아가? 안 돌아가잖아, 그지? 회전을 시킨다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원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야. 혹시나 네모나게 돌릴 수 있으면 제보 좀 해줘. TV 내가 내보내줄게. 네모나게 돌리기. 그거 대단한 능력일 것 같은데 어떻게 네모나게 돌려? 네모나게 돌리는 거 불가능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전체는 말 그대로 회전을 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원 모양의 도형이 기본적으로 단면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곡선의 형태로 둘러싸인 이런 도형들을 회전체다라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회전시켜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면체를 이제 우리가 할 건데, 다면체들도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름. 다각형에서 우리가 뭐 있어, 이름? 뭐부터 시작해?
삼각형, 그치? 삼각형부터 시작을 합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등등등 가는데 다 각형이야. 누굴 기준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야? 각을 세는 거죠. 각의 숫자를 세면서 몇 각형, 몇 각형, 몇 각형 세는 거지. 자, 다면체는 뭘 기준으로 세느냐? 자, 입체도형을 만들려면 최소한 몇 개의 면이 필요할까? 얘는 최소한 3개의 선분이 필요했으니까 삼각형부터 시작이잖아. 입체도형을 만들려면 최소 몇 개의 면이 필요할까요? 4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게 아마 요게 제일 작은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4개로 둘러싸여 있는 거. 네,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른다? 면이 4개니까 사면체라고 부릅니다. 사면체. 그 다음에 오면체가? 네, 그 다음부터 면의 숫자가 이제 늘겠지. 근데 보통 우리 6면체를 하니까. 네, 6면체, 8면체, 7면체에서 등등등등 이제 가겠지. 4면체, 5면체, 6면체, 7면체 쭉쭉 면이 늘어나면 따라서 이게 쭉쭉 갈 겁니다. 그치? 다각형의 이름은 그래서, 다면체의 이름은 그래서 면의 개수를 가지고 정한다? 요 얘기야. 이해하겠죠? 그렇게 어려울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럼 다면체의 조금 종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큰 분류가 됩니다. 기둥과 뿔, 그리고 뿔대 해가지고 요렇게 3종류가 나뉘어요. 기둥이라는 녀석은 말 그대로 밑면이 있을 거 아니야. 입체도형이니까 밑면이 있겠지. 요 밑면을 그대로 쌓아서 올린 게 기둥입니다. 그대로 쌓아서 올린 거. 변형 없이. 그래서 여기 윗면과 여기 밑면이 같은 녀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를 그대로 쌓아서 올리는 거야. A4 용지 500장 묶음이면 그것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A4 용지를 쌓아서 올렸으니까 그것도 기둥인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뿔은 뭐냐? 밑면이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위에 한 꼭지점이 존재하고 그 꼭지점을 향해서 밑면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모이는 형태를 뿔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밑면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겠지. 자, 그리고 뿔대는 뭐냐면 얘를 자른 거야. 얘를 자른 거. 말 그대로 뿔대잖아. 그치? 요 뿔을 중간에서 툭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뿔로 올라가다가 잘려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모양새가. 핫. 암튼 이제 요걸 잘랐다고. 그렇다 쳐. 그래서 뿔대는 뿔로 올라가는 거를 중간에서 자른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둥하고는 좀 엄연히 다르죠. 기둥하고는 엄연히 다르고 뿔이랑 가까운 건데, 자, 얘네들의 이제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까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오일러식까지 얘기를 해줄 건데, 자, 회전체는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뒤에 가서 얘기하고 일단 다면체에 대해서만. 자, 여기가 사각 밑면이 얘네 기둥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뿔, 기둥, 뿔대 전부 다 이름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밑면이 무슨 다각형이냐가 정하는 거예요. 밑에가 사각형이면 사각 기둥이고, 밑에가 오각형이면 오각 기둥이고, 여기가 육각형이면 육각 기둥이고, 요 밑면의 그 도형의 이름을 가지고 기둥 이름이 정해지는데, 자, 기둥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면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자, 삼각 기둥에서 면이 몇 개게? 위에 아래 한 개랑 옆면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죠. 삼각 기둥이니까. 사각 기둥이면 옆면이 몇 개 나와? 4개 나와. 그리고 위에 아래 있지. 오각 기둥이면 몇 개 나와? 옆면이? 5개 나오고 위에 아래 있죠. 육각 기둥이면 그럼 어떻게 돼? 6개랑 위아래 2개. 그치? 계속 요 위아래 2개가 추가되죠. 그래서 n각 기둥, 몇 각 기둥인지는 모르겠는데 n각 기둥이다라고 했을 때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가 나옵니다. 이 n이 3이면 삼각 기둥이면 3개 더하기 2개 해서 총 5개. 사각 기둥이면 4개 더하기 2개 해서 총 6개. 요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면의 개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되게요? 삼각 기둥이면 모서리가 밑면에 요 몇 개야? 3개. 그리고 윗면에 몇 개야? 그리고 옆면에 몇 개야? 3개죠. 자, 사각 기둥이면 밑면에 몇 개? 4개. 위에? 4개. 옆에? 4개. 오각 기둥이면 5개, 5개, 5개지. 그치?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돼? 3배가 됩니다. 그죠? 요까지. 자, 그럼 꼭지점의 개수를 한번 세보자. 꼭지점. 삼각 기둥이면 위에 3개, 밑에 3개지. 사각 기둥이면 위에 4개, 밑에 4개. 오각 기둥이면 5개, 5개. 육각이면 6개, 6개죠. 어떻게 돼요? 2배가 돼요. 개수가. 그지? 이거 하니? 그럼 뿔은 어떻게 돼요? 뿔에서의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면. 초등학교에서 있는 것까지. 뿔. 자, 뿔은 생각해봐. 옆면은 어차피 개수 똑같잖아. 옆면은 어차피 개수가 똑같이 올라갈 거야. 근데 기둥이랑 뭐가 달라? 윗면이 없지. 윗면만 하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뿔은 n 플러스 1개지. 그치? 모서리는 2n 되죠. 2n. 그치? 꼭지점의 수는 어떻게 돼요? 밑에 나오고 위에는 무조건 뿔이니까 한 개씩 있으니까. 여기 삼각형이면 3개, 그리고 1개. 사각형이면 4개, 1개. 오각형이면 5개, 1개잖아. 뿔은 다. 그러니까 뭐야? n 플러스 1개 나오겠지. 여기도. 이해되죠? 그럼 뿔대는 이제 뿔대를 보자. 뿔대. 자, 뿔대는 뿔을 자른 거라 그랬잖아. 이 소리가 뭐라고? 쪽으로 이 소리가 면 아래 볼 때. 이 소리? 응. 모서리잖아. B가 어디 있어? 저 모서리 보고 비라고. 멋있다. 모서리.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생각도 못했네. 자, 뿔대는 뿔을 자른 건데 여기가 잘리면서 기둥처럼 면이 하나 더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뿔대는 뿔에서 자른 거에도 불구하고 기둥이랑 모든 게 동일합니다. 당연히 면 위아래 두 개씩 있고요. 모서리가 여기도 존재하지만 꼭지점도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요게 사이즈가 작다 뿐이지 기둥하고 개수는 어때? 동일하게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3n, 2n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멋진 오일러 선생님께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오일러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지. 대단하신 분이지. 자, 기원을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요. 사색지도라는 말 내가 너네한테 해줬었나 모르겠다. 사색지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세계지도 알지? 그러니까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돼. 세계지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 세계지도 보면 나라마다 이렇게 색칠이 조금씩 돼 있어. 맞지? 그 색칠이 돼 있는 이유가 뭐야? 국경을 나눠서 구분해 주려고 그렇게 색칠을 한 거잖아요. 색이 다 똑같으면 경계선 찾기 힘드니까, 그치? 아예 색으로 나눠준 거잖아. 인접한 그 다른 나라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 그거를 자세히 한번 잘 봐봐. 집에 세계지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한번 잘 봐보면 색깔이 4개가 딱 들어가 있을 겁니다. 4가지 색이 딱 들어가 있을 거예요. 컨셉이 절대 안 근데 그거의 기준이 뭐냐면 인접한 이렇게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는 무조건 다 다른 색으로 칠한다가 기준이거든? 근데 그거를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세계지도, 특히나 유럽 보면 되게 복잡하게 국경이 돼 있고 할 텐데 잘 보면 거기도 색깔이 4개만 가지고 다 구분이 돼 있을 거야. 그게 바로 4색 지도예요. 자, 그럼 봐봐.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 진짜 4개면 돼? 5개가 필요한 지도가 없나? 진짜 4개면 다 구분되는 거 맞나? 를 물음표를 찍은 거야. 근데 4개면 돼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 수학은 땅땅땅 치려면 모든 게 다 뭐야? 증명이 돼야만 땅땅땅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군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5가지 색이 필요 없다는 걸. 그걸 한 게 오일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정말 많은 이제 좀 많은 거창한 과정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땅땅땅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야? 땅땅땅 치고 내린 결론이 뭐야? 색깔은 4개면 됩니다. 그래서 4색 지도예요. 4색 지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색이 4개면 충분하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나온 오일러식 중에 오일러식 되게 여러 개인데 오일러 함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게 있어요. 자, 요 식이 있을 거고 요 식을 우리가 문제 그린이랑 블루 풀 때 요게 나올 겁니다. 뭐냐면 자, 요게 꼭지점이야. 영어로 vertex라고 하고 이게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요게 엣지, 모서리, 엣지. 요게 모서리고 이게 페이스 면입니다. 면. 얼굴, 요 면. 그래서 꼭지점 수에서 모서리를 빼고 거기에다 면의 수를 더해주면 항상 2가 나온다. 어디에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다면체에서. 네. 근데 저기 앞에 있는 게 N이에요. 아, 요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엣지. 요거의 약자들이고, 네. 그냥 한번 해보면 돼요. 꼭지점에서 모서리를 뺐어. 그럼 마이너스 n이지. 거기다가 면을 더했어? 그럼 2 남잖아. 맞지? 그냥 여기도 뿔에서 해볼까? 꼭지점 수에서 모서리를 뺐어. 뭐, 이거 더하는 거 먼저 할까? 그게 계산이 날까? 오케이. 면이랑 꼭지점 더해서 그럼 2n 더하기 2죠? 거기서 모서리 빼면 2 남지? 자, 여기도 뭐 여기 기둥이랑 똑같으니까 요거 더하면 3n 더하기 2야. 거기서 3n 빼면 2 남죠? 네. 그래서 요게 고정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려보지 못하는 입체 도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육면체 그려봐, 뭐 오각기둥 그려봐 하면 그릴 수 있는데 정 12면체 그려봐 하면 못 그려.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힘들단 말이야. 정 30면체 상상조차 안 돼요. 잘. 그러면 그 도형에서 어떻게 모서리랑 꼭지점의 수를 세냐고. 30년째가 있어요. 아니 정 30면체는 없지. 그래. 30면체 뭐 40면체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거의 꼭지점 수랑 모서리 수랑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세냔 말이야. 그게 불가하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얘를 활용하면 꼭지점 수가 몇 개고 면 수가 몇 개고 하면 모서리 수를 역으로 구할 수 있죠.
요 관계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씩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린 교재에는 있는지 없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블루 교재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있나? 여기 있던가? 잠깐만,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 네. 맞아요. 저거. 자, 그럼 봐봐. 17-1번은 그럼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다 2입니다. 우와. 맞잖아. 다 2잖아. 물론 직접 해보라고 나온 문제긴 한데,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와. 저걸 하면 나오는 게 전부 2다라는 걸. 그죠? 알아봐도 돼요. T자 써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어차피 내가 1번 풀어줄 건데. 안녕하세요. 잘 보세요. 네. 뭐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어서. 자, 그러면 17-2번도 뭐야? 2야. 됐죠? 네.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겠죠? 이걸 알고 보게 되면, 이 관계가 2가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18번이 본격적인 이런 문제일 건데, 18-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서리 개수가, 여기 모서리지? 여기 모서리 개수가 27개인 각뿔대래요. 그거의 면의 개수를 F라고 하고, 꼭지점의 개수를 요거 V라고 하는데, 이거의 값이 얼마냐? 얘가 2다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양쪽에 27 더해주면 요게 29다. 그죠? 네,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네, 이따가 18-2번 풀고 또 나머지 요거 지운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또 할게요.